그래서 오늘 웰스 역량 코칭 그리고 강연 관리 코칭이 있는데 먼저 웰스 역량에서 백에이징을 오늘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에이징은 현재 지금 한 3회차, 오늘까지 해서 지금 3회차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 그동안에 있었던 건강 지식들이 이제는 체계화되고 그리고 도구들이 충분히 우리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그걸 종합하다 보니 예상치 못했던 수준의 발전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그동안 항노화라고 그랬죠. 안티에이징. 그래서 노화를 멈춘다 라는 말을 썼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텔로미어가 발견되고 또 텔로미어를 제어하는 텔로머라이즈가 발견되고 그 외에 세포들이 죽지 않는 세포들이 발견되면서 백에이징이라는, 즉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다운에이징, 그러니까 에이징을 낮춘다. 저는 이제 이거를 거꾸로 돌아간다라는 백에이징이라는 개념을 써서 백에이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이미 남겨놨으니까 이제 오신 분들은 그 영상 보시면서 앞부분은 좀 보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는 제가 이 백에이징을 제 몸에다가 약 20년 가까이 실험을 해온 내용을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배경과 과정들, 그리고 실제 연구했던 이렇게 1에서 3차까지 2002년에서 16년 사이 17년 그리고 현재 18년 이렇게 해서 제가 실험한 내용들을 전부 다 체계화시켜서 지난주에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백에이징 실험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나이가 지금 저는 계속 노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완전 역노화 아닙니까? 예. 이 질병들은 계속 강화될 텐데 전부 거꾸로 다 나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슨 이 서양 의학에 약을 쓴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제가 연구한 이론 체계와 실험 방법들을 이용해서 도전해가지고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이 영도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제가 실험 변수를 다 통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보십시오. 운동 중지, 보조식품 중단, 의약품 중단,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실험을 15년간 했어요. 15년간 이 세 가지 안 한 거면 이거는 건강이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방식으로 딱 하나의 변수만 선택해서 15년을 했더니 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십시오. 15년간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면역의 표준이 감기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러느냐? 안 그래요. 이걸 이렇게 실험한 사람들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얻어낸 내용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걸 가지고 이제 원리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벌어지지? 말도 안 돼. 저는 가장 제 머릿속에 백에이징이 가장 실감나는 영역이 어디냐?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 피부 노화를 막을 수가 없죠. 얼굴에 반점, 흑색 반점이나 아니면 하얀색 반점들은 노화의 표징 아니에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지난 5년간 생겨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눈가에가 하얀 반점이 커지는데 레이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5년간 수술을 매년 했던 사람이 이걸 적용하고 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졌어.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 허벅지에 있는 이 상처 흔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생 안 없어지면 흔적이 사라지면 그 진짜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 지금 디스크가 30년째 저는 수술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완전 사라졌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현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거 설명하는 방법은 이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론. 예. 원리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오늘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연구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진 인지기술, 제가 연구했던 인지기술이 정말 연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든 연구했다면 이전의 결과보다 훨씬 나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이 로지컬한 띵킹과 또 창의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백에이징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저는 미소 건강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름으로 보면 어때요? 미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미소. 스마일. 예, 맞습니다. 상징적으로 미소를 그렇게 의식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약 20년 동안 실험을 해온 그 과정에 바로 이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미소. 미소가 뭐냐? 미소의 팩트, 사실적 의미는 미세 영양소입니다. 예, 그래서 미소라고 불러요. 제가 이걸 잡아낸 게 바로 한 15년, 20년 전이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미소, 이 미세 영양소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변화될 수 있지? 궁금하잖아요. 이론은 찾았는데, 될 것 같아. 그럼 그걸 실험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제가 아까 말한 변수 통제를 하고, 사실은 위험한 실험 아니에요? 운동 중지, 건강식품 중지. 요즘 사회에 건강식품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위험한, 또 아파도 약도 안 먹어. 이거 상당히 위험한 도전을 해서라도 이 단순한 변수, 원래 이 실험할 때는 주변 조건을 다 제거하고 딱 이것만 해야 이게 실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세 영양소를 중심으로 내가 실험을 한다 해서 10년, 15년을 한 거죠. 근데 정말 놀라웠어요. 근데 그때 15년간 실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이번에 이 미세 영양소 음식으로만 15년을 실험한 거예요. 음식으로만. 그리고 음식으로만 실험했을 때 약점이 있더라고요. 고질병은 안 고쳐져. 면역 체계는 안정이 돼 있어요. 면역 체계는 감기가 안 걸린다는 것만으로도 면역 체계는 안정이 돼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들은 하나도 안 났더라고요. 사실 피부도 그때 안 나왔어요. 그때 음식물만으로 먹었던 미세 영양소로는 안 났더라고요. 이 피부도. 근데 2017년 들어와서 음식물 실험을 끝내고 미세 영양소가 음식물에 들어있는 거는 많아봐야 2, 3만 종이에요. 많아봐요. 총 14만 종이에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미세 영양소 14만 종에 2, 3만 종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영양소는 어디서 찾지? 이래가지고 이제 2017년에 들어와가지고 18년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음식물에 없는 미세 영양소를 전부 찾아냈죠. 알고 보니까 전부 전 세계 슈퍼푸드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한약. 그러니까 한약 생각하면 돼. 그냥 한약과 슈퍼푸드. 이거를 모아가지고 14만 종 중에 4만 종은 거의 극약, 독약에 속하는 거니까 빼고 나머지 10만 종을 끌어모아가지고 미세영양소를 채운 거죠. 한 1년 걸렸어요. 1년 만에 지금 고질병 거의 다 살아. 와, 정말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물만으로 아무리 미세영양소를 먹어도 아픈 데는 없지만 질병까지는 낫지 않더라.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실험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지금 어떻게 제가 20년 전에 미세영양소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이 미세영양소를 가지고 음식물 실험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이제 원리적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미세영양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미량영양소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예, 그래서 미량, 미세는 작다는 뜻이고 미량은 양이 적다는. 예, 미세는 크기가 작다는 소리고, 둘 다 작아요. 우리 몸에 100%의 영양이 있다고 치면 100%의 영양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죠? 흔히 우리가 나누는 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 나온 게 유엔에서 발표한 식이섬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케미컬 요 7가지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2가지는 추가로 했던 거고요. 이 영양소의 대부분의 영양소는 3가지입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몇 프로? 우리 몸 100에서.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모른다. 예? 예, 95%, 94% 가까이 모릅니다. 나머지 4%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미량, 미세 영양소, 이제 미네랄 비타민인데, 사실 미네랄 비타민에서도 또 다시 나눠져요. 거대 미네랄, 미세 미네랄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거대 빼면 이제는 진짜 미세는 1, 2%밖에 안 돼. 1%, 2%밖에 안 돼. 근데 이 1%가 몇 종류라고요? 10만 종류. 너무 웃기죠? 왜 신이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근데 제가 연구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만약 신이 이 중요한 미세 영양소를 70%를 해놨더라면 아마 대부분 사람 다 살다 죽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 왜냐하면 이 미세 영양소를 채우는 것이 많은 양이었더라면 굉장히 골고루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거든요. 흔히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채운다는 게 불가능하죠. 다행스럽게 아주 적은 양을 배치함으로써 어떤 사람이든지 이거를 먹는 것만 잘하면 채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발견하면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있는데 이놈들이 미세 영양소가 없으면 지들끼리 영양소를 연결시키거나 분해시키는 게 안 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들어온다 해도 그 영양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 가까운 이 영양소가 있어야만 이놈들이 작동이 되는 작동 기전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미소의 이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중미적 의미는 방금 보셨던 웃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미소. 왜 웃어요? 이게 있으니까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미세 영양소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 크게 거대 영양소, 미세 영양소로 나눠져 있고, 이제 이 거대 영양소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또 미네랄 안에서 또 미네랄도 거대 미네랄과 이 미세 미네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미세 영양소는 거대 영양소가 가진 칼로리를 다양한 화학 반응을 하도록 도와서 에너지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화가 안 된다, 피곤하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세 영양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미세 영양소가 현재 우리 영양구조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 사과 하나가 100이라면 50년 전에 100이었고 지금은 20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50분의 1. 지금 5개를 먹어야 그 당시에 하나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세 영양소의 상태는요, 유럽에서 부족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요, 거대 미네랄들이에요. 비타민, 그다음에 B12, 엽산, 철분, 뭐 등등. 요거는 거대 미네랄 말이에요. 지금은 미세 미네랄은 아예 얘기에 나오지도 않아. 왜? 조사가 안 되니까. 왜 조사가 안 된 줄 아세요? 하나하나는 조사가 되는데, 왜냐하면 14만 종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다 찾아낸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조사가 돼요. 근데 한 종 조사하는데 20만 원. 1000종만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는 불가능. 자금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면 조사되는 것은 기껏 해봐야 미네랄 50종, 100종, 요게 전부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디 미네랄 조사로 가면 뭐 10종, 20종 요 정도지, 더 많은 미네랄 조사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말한 미세 영양소 뭐 1000종에 9만 종에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세 영양소를 먹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부족한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재밌는 것은 영양소는 대응형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대응형 질병. 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 구루병인가 있고, 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병이 있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인가요? 그것도 있죠. 예. 어때요? 영양소 하나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는 그에 맞는 질병이 따라다닙니다. 이건 뭐 이미 의학이 밝혀낸 과학 아닙니까? 그럼 미세 영양소 같은 경우는 10만 종이야. 그럼 10만 종에 이 하나가 부족하면 얘는 뭐에 영향을 미칠까?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지. 단지 분명히 대응형 질병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너무 영향이 작다 보니, 미세하다 보니 우리 몸에 엄청난 질병처럼 느껴지지 않고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유전자, 워낙 부족한, 자, 그러니까 유전자 수준 단계에서 뭔가 유전자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쌍둥이가 동일한 루마티스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질병이 나타나고 한 사람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그 두 사람을 추적해서 과거에 모든 걸 조사했더니 그 루마티스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하나는 ON이 되어 있고 하나는 OFF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유전자에는 ON-OFF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 ON-OFF 시스템이 보통 ON이 되어야 작동이 되는데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OFF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OFF를 추적해 봤더니 결국은 세 가지. 영양, 의식, 그 다음에 운동과 같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결합돼서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스위치를 오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유전자에는 ON-OFF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할 때 10만 종의 영양소는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는 말이죠. 누구도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정말 다행스럽게 2000년 초에 유전영양학이라는 학문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양이 유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추적을 해가고 있어요. 이게 우연스럽게 발견된 겁니다. 우연스럽게 예전에는요. 영양이 유전자를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왜? 유전자는 안 바뀌는 거니까. 근데 영양이 유전자를 바꾼다는 사례가 계속 모아진 거죠. 이 사례가 모아지면서 드디어 여기는 체계가 있구나라는 게 발견되었고 그 체계가 학문으로 발전된 게 바로 유전영양학, 영양유전학이 됩니다. 예, 이제는 드디어 학문으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관심을 가진다 해서 당장 우리가 내 유전자에 어떤 영양이 부족한지는 매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죠. 에라 모르겠다. 네. 미세영양소 들어있는 거 많이 먹어주는 수밖에. 요렇게 지금 현재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저도 실험을 한 겁니다. 현재 장질환에서도 이런 미세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나왔고 이걸 보충해서 현대인의 영양실조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과거에는 거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요게 부족해서 굶어 죽었고 지금은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대신에 미세영양소가 부족해서 건전하지 못한 건강 상태가 되어 있더라. 이것이 바로 미세영양소의 의미입니다. 자, 원리를 한번 볼까요? 자, 방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미세영양소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 있을 때 나머지는 모든 게 미세영양소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없는 상태라면 이 아래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이 미세영양소 자체가 말거리가 될 수가 없었어. 예, 당장 먹는 것만 해도 사는 거니까. 예, 물론 그 당시에는 먹는 것만 해도 살기는 했지만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지금 수명이 길어진 가장 큰 이유가 미세영양소라는 사실을 아세요? 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인간의 수명을 길게 해준 요소가요. 첫째가 영양, 둘째가 위생, 세 번째가 의학이란 거 아세요? 네. 의학 별거 아닙니다. 진짜 길게 해준 건 이 두 가지예요. 벌써 70%를 이 둘이 잡았습니다. 외가 40%, 위생이 30%. 지금 이제 위생이 다 돼 있다고 보니까 위생은 이제 빠져야 돼, 여기서는. 그렇다면 나머지 전체가 다 거의 70%가 영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30% 의료. 근데 의료도요, 잘 보세요. 70%가 된 사람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양이 기반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이 핵심인데 그 영양 중에서도 현대인들은 이 세 가지 거대 영양소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 요소다. 과거에는 영양이 공급되어 있는 부자들도 60세, 70세가 다 수명이었단 말이에요. 40세, 그럼 그 당시에 40대도 수명이었죠. 조금 밥 좀 잘 먹은 사람들이 했는데 왕들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찍 죽었다 치더라도 그 당시에 양반들은 60세에서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죠. 어느 정도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 수명이 뭐 30세, 40세 이랬으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거대 영양소와 미세 영양소의 균형은 오늘날 시대에 장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죠.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제가 수명을 500세로 늘려잡은 거죠. 기대 수명을. 이거 지금 벌써 20,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500세를 표준화시킨 게.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미세 영양소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길래 500세까지도 내가 기대 수명을 늘려잡을 수 있었는가? 자, 세 가지 원리입니다. 첫째, 자연 일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육고기 건강에 도움 돼요, 안 돼요? 시작. 돼요. 네. 오, 믿어요? 오, 그래요? 대단한. 네. 나머지 분들 어떠세요? 다 도움 돼요? 네, 좀 달라지긴 하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 안 좋죠. 지금은 현재 안 좋아요. 지금 상태로는 안 좋습니다. 왜? 전부 사료, 그다음에 약 투입. 지금 상태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이걸 실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몽골인들 평생 고기만 먹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지금 이 현대 사회로 본다면 이거 뭐 난리가 나야 돼. 저기는 몸이 다 질병투성해야 돼. 근데 실제로 다큐에서 조사를 해보니 전혀 아닌 완전히 건강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고기 자체가 바로 네, 자연식이었죠. 네. 제품을 먹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육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껍질의 바로 아랫부분 두꺼운 지방층을 슥슥 잘라내더니 잘 보세요. 나눠서 먹습니다. 예. 우리는 고기의 저 부분은 비계라고 부르지요. 그 비계를 서로 먹겠다고 야단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고기를 먹을 때요. 살을 먹는 사람들은 지금 미세 영양소의 1%도 못 먹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모든 미세 영양소는 어디에 들어있냐? 껍질, 뼈, 창자 여기다 들어있어요. 생선 같으면 어디에 들어있냐? 머리, 껍질, 뼈, 창자, 눈, 지느러미 다 버려요, 안 버려요? 이야, 정말 인간은 죽으려고 작정한 거야. 정말이에요. 이게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다에 표류한 사람이 음식이 없으니까 물고기를 잡아먹었는데 3개월 표류를 하는데 한 달 넘어니까 이제 뭐 비실비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먹는데 창자가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창자가 왜 먹고 싶냐고 보기만 해도 비린내가 나는데 껍질도 먹고 싶고 뭐 다 먹고 싶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그냥 먹었대요. 맛이 있더래. 그리고 3개월 버텨서 구조가 돼서 올라가 딱 영양진 달했는데 100%. 그 육지 사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창자와 머리와 껍질을 먹기 시작한 그것이 바로 원인이었던 거예요. 왜? 미세 영양소가 바로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니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식사할 때 생선 먹으면 다 잘라내고 살만 먹고, 그죠? 예. 그러면 알곡 먹을 때는 우리 보리, 쌀 먹을 때 어때요? 다 잘라내고 탄수화물 먹고. 이러니 완전히 그냥 건강이 스스로 악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버리는 건 누가 먹어요? 자, 개가 돼지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놈들이 얼마나 건강하냐면 그렇게 추운 곳에 더러운 곳에 살아도 아프질 않아. 그래서 이제 사람이 비실비실하면 그때 가서야 보신탕 해가지고 먹고 보니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아주 1년 동안 그 보약을 먹여놨잖아. 보약을 먹여놨으니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어.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료 때문에 보신탕이 의미가 없지만 그때는 몰랐던 거죠. 저는 이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15년 식사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정말 이걸 한 거예요. 이거. 남들이 안 먹는 걸 먹는다. 대부분 남들이 안 먹으면 맛이 없어 안 먹어. 근데 그 맛없는 것에는 대부분 미세 영양소가 많아. 미세 영양소는 화학성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맛을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이 별로 없어. 쓰거나 맵거나 짜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많다고. 독해. 그게 잘 안 먹어. 그럼 안 먹는 것만 골라 먹고, 두 번째 버리는 것만 골라 먹어.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규칙을 정해갖고 했더니 15년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건강의 결과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건강에 대한 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가축들은 결국은 사료가 아닌 자연에 있는 이
야채 또는 식물들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가능하더라.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해주시래. 예, 나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소를 약초를 먹여. 예, 약초를 먹이고 그 소를, 거기는 암 환자인데 고기만 먹어. 고기만. 근데 치료가 돼요. 그래서 아예 그 타운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음식의 뿌리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육고기는 포화지방일까요? 지방 종류가? 육고기는 포화지방일까요? 이 오메가3일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예, 산짐승은 오메가3입니다. 왜? 뭘 먹죠? 산야채를 먹거든요. 여기는 사료를 먹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고기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지방 종류도 달라지는 거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자연식 육고기에 무해하다. 그 다음에 유해물질의 사례와 그 영향력들을 보면 보여드릴게요. 유해물질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의 건강에 결론은 병은 왜 생기느냐면 세균이나 미생물 우리 이번에 뭐 사스라든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병은 약, 가공식품, 화장품 보십시오. 유해물질 중에 우리가 잘 몰랐던 게 뭐냐면 가장 큰 유해물질이 약이야. 여러분 약은 쥐가 죽을 때까지 먹이는 게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의 기준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화장품. 네, 그 다음 잘못된 음식물. 이 세 개. 우리의 삶에서 늘상 먹고 있는 게 이게 유해물질이었던 거죠. 수명을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세 놈이에요. 화장품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자연 화장품 뭐 쓴다고 하지만 결국은 비슷한 거예요. 그 중에서 영향이 큰 게 뭐냐? 샴푸. 샴푸는 아무리 만든다고 한들, 자, 여러분 혹시 아세요? 피부하고 이 혈액하고는 연결돼 있죠. 피부에 바르면, 뭔가 바르면 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영양 크림을 갈라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유해물질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혈액 측정하면 바로 유해물질이 바로 검출돼요. 근데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막 그냥 비누 문지르 대고 샴푸 문지르 대고 막 그냥 온통 막 온몸에다 막 유해물질 막 발라대는 거예요. 제가 샴푸 안 쓰지 꽤 됐는데 그 요인만은 아니겠지만 머리를 감고 나면 보통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막 이만큼 몇 돼 있죠. 정말 저는요 거의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 머리 빠진 게 샴푸 안 쓰지 꽤 됐거든요. 그냥 물이요. 예, 그럼요. 아, 비누도 안 된 지 오래됐죠. 뭐 저는 피부에도 비누를 안 대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감고 나면, 우리 머리 감고 나면 맹물로 감아도 여러분 머리에 그 물에가 거품들이 좀 나오죠. 맹물 그냥 샴푸 안 돼도 거품 막 나오죠. 이전에 있던 샴푸들이 막 남아가지고. 저는 그냥 맹물 그대로 해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잔병이 일체 없는 거예요. 잔병이. 이게 바로 이 유해물질의 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해물질은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유해물질은 코에만 들어와도 자 어느 정도죠? 그 사린가스 일본에 사린가스는 분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정도의 응집력, 그러니까 응집력이 굉장히 낮은 공기 중에 퍼져 있는데도 코에 닿으면 슥사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좋은 분자들이 코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공기 중에 분자가 산에 갔을 때 느끼는 그 피톤치드의 그 향기 있잖아요. 예, 그 향기를 생각하세요. 지금 이쪽에서 오는 놈이 코에 몇 개 닿으니까 죽고 이쪽에서 오는 놈들이 몇 개 닿으니까 그냥 몸이 살아난다고. 이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 이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지금 다 유해물질 아니에요. 그걸 그냥 코에 달고 살지. 난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하루 종일 다니는 게 불편해. 그래서 저는 차 타면요.
구리 쪽이 조금 공기는 깨끗하니까 차문부터 확 닫아버려요. 외부 물질이 최대한 안 들어오게. 여러분 혹시 그 차 운전하다가 밖에서 공기 들어오게 해놓고 가다 보면 차 뒤에 서 있으면 그 앞에 차 매연이 막 확 들어올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빨리 닫죠. 예. 우리는요 지금 도심 생활이라는 게 호흡이라는 게 하루 종일 숨을 쉬는데 이 유해 물질이 그냥 계속 우리 몸으로 혈액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보세요. 호흡하면 어떻게 돼요? 유해 물질 들어오면 폐에 파리에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더 독한 것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이산화탄소는 나오는데 더 독한 걸 막 집어넣어. 이 짓을 매일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미친 짓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소원이 지금 뭐냐. 빨리 그냥 우리는 인터넷 사업이니까 어디 가도 되거든. 예,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좀 공기라도 좀 마시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이야. 이게 사람의 이 수명에 건강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공기 1번. 공기가 영양이란 말이에요. 영양. 여러분 공기를 영양으로 생각 안 하죠? 아니 공기가 왜 영양이 아니요? 이 속에 이 공기 중에 떠 있는 이것들이 다 영양이지. 안 좋은 영양이지. 산속에 가면은 몇만 종이 지금 떠다니는 줄 아세요? 잎사귀 하나가 가지고 있는 분자수가 보통 10,000종에서 20,000종이요. 그럼 이런 잎사귀가 종류가 다르잖아. 어? 그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막 뿜어내는 분자수는 10만 종에 가깝다니까. 이래도 습속이 싫어요? 10만 종이 매일 몇 시간 호흡으로 들어와서 혈액으로 들어간다니까. 안 먹어도 살아 아주. 이렇게 알고 있는 저는 진짜 그 괴로운 거예요. 사실 모를 때는 괴로움이 덜할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괴로움이 좀 덜 겁니다만.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영양소부터 우리가 혈액 속으로 집어넣는 작업.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영양은 다 혈액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혈액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세포에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 찌꺼기는 다시 이산화탄소로 다시 호흡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땀으로 나온다. 소변으로 나온다. 그래서 저는 256세 살았던 분이 했던 말이 있죠. 혈통, 그 다음에 변통, 그 다음에 뭐지? 요통. 요 세 가지 통이면 된다. 저는 한 가지 더 해요. 공통, 공기가 있어야 돼. 공기 소통이 돼요. 예, 이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영양의 양은 아무도 짐작을 못합니다. 그 사람은 산에 살면서 한약을 연구하고 산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가 뭔지는 잘 몰랐어. 예, 자연인이 자기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못한 거지. 저는 네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저를 만난 이후로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공기와 물 이것이 원천이다. 그래서 영양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제일 안 먹으면 제일 빨리 죽는 거. 뭐죠? 공기. 두 번째 빨리 죽는 거. 물. 세 번째 죽는 게 영양이야.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이라고. 그 할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받아도 견딜 수 있지만 안 먹고 견딜 수 있는 사람. 안 쉬고 견딜 수 있는 사람. 안 먹.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이게 바로 건강의 제1 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 천연물질이 얼마나 치유 효과가 뛰어나느냐는 것은 의료보다 천연물질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제가 자료들을 다 찾아놨는데 제 말을 그냥 믿어주시면 안 봐도 돼요. 네, 저는 뭐 자료 없이는 하지 않습니다. 네, 모든 건 자료를 근거로 하는데 이게 자연일치 원리다. 두 번째가 지행일치입니다. 아 정말 이거 중요해요. 저 보세요. 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공기를 마시는 것도 괴로움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아니까. 그러면 저는 이 아는 것 때문에 현재는 괴롭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겁니다. 왜? 저는 언젠가는 빨리 이동하고 또 이사를 가더라도 꼭 산 밑으로 가고. 이 피톤치드라는요, 이 나무 잎사귀에서나 나무 잎에서 줄기에서 나오는데 이놈들은 공기보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가라앉아요, 속성이. 그러면 산에서 나온 놈이 가라앉으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데가 어디예요? 산 밑이야. 네, 그래서 실제로 미세먼지를 측정을 했는데 도심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약간 산 높은데 정상이 높은데 좀 낮고 제일 낮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산 밑 가장자리. 제일 미세먼지가 낮았어요. 이유가 뭐냐?
미세먼지가 피톤치드하고 만나면 둘이 크기가 같은 분자예요. 분자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를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폐를 뚫고 들어가는 미세먼지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먼지는 들어가서 코에서 걸리지만 미세먼지는 안 걸리고 어디까지 가요? 혈액, 무슨 폐까지야? 혈액까지 간다니까 바로. 미세먼지가 혈액까지 가는 놈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혈액 들어가는 순간 이놈들은 뭔지 아세요? 무임승차야. 어디까지? 세포까지. 그 세포는 막 그냥 황당한 거지. 걸러줘야 될 놈들이 그냥 아니 무임승차로 그냥 패스를 시켜주니 뭐 세포들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피톤치드의 분자도 동일한 분자 수준이에요. 그럼 이놈들의 특징이 분자의 특징이 뭡니까? 지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해요? 결합이 된다고. 어떤 놈이 와서 쪼개기 전까지는 결합이 일어난다고. 그럼 여러분 분자에 재밌는 공식 하나 있죠. CO2 아니면 H2O. 자, 물이네? H2O. O 때문에 뭐예요? 수소네. 갑자기 물이 수소로 됐잖아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바로 이 인간이 사는 세계의 신기함이에요. 예. 물에서 H2를 떼니까 그냥 산소가 남네? 그럼 산소가 돌아다니다가 H2를 만났네? 뭐예요? 아니야, H2를 만났다. 그럼 물이 되잖아요. 미세먼지가 화학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는 잘 모르겠지만, 뭐, C22다, 뭐 이러면. 돌아다니다가 피톤치드 하나를 만났어. 걔가 O2다. 만나면 뭐가 돼? 전혀 다른 물질이 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화학을 공부했어도 우리 몸에는 잘 적용을 안 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피톤치드와 같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그래요. 그걸 내가 몽땅 먹었네? 들고 나서 미세먼지를 먹었네? 그 다음에 담배, 니코틴을 먹었네? 그러고 조사를 하면, 이제 실험 다 끝난 겁니다. 니코틴을 먹고 30%가 혈액에 있었어. 근데 파이토케미컬을 딱 먹었더니 1%로 사라진 거야. 놀랍죠? 예. 미세먼지를 먹었는데 파이토케미컬을 먹었더니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야,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예. 물론 이거를 내가 오늘 미세먼지 먹었으니까 빨리 영양 먹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먹는 사람들은 그것도 별 영향이 안 미친다. 저는요, 음식 먹을 때 뭐 농약이 있니 뭐니 별로 안 따져요. 그냥 어젯밤에도 그냥 집에 가면 감 하나 있으면 씻지도 않고 그냥 쓱쓱 그냥 먹어. 왜? 농약도 뭐요? 분자죠. 그럼 내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분자 있지. 만나서 결합되죠. 이게 더 좋은 음식 영양으로 바뀔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먹고 살잖아요. 정말 측정하면요. 정말 건전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막 고민해가면서 먹니 안 먹니 하는 그 사이에 저는 되려 이 미세 영양소를 이용해서 다른 영양소들과 중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사례를 붙인다면 방사능을 먹은 사람들이 미역과 해조류를 먹었더니 99%가 해독이 되거든요. 다 다큐에 나온 내용이에요. 왜요? 중하자도. 이것이 바로 제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요, 식단 밥을 먹으러 딱 가면 제일 먼저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이거 무슨 영양소? 나 지금 뭐가 부족하지? 이거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저걸 먹어줘야지.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촉발된 의식은 전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저거 맛있겠다. 요럴 때 저는 음식 하나하나를 보는 순간 그 음식에 있는 영양소와 제 몸에 있는 증상들을 연결시켜서 먹게 되는 거죠. 아는 것이 곧 내 삶을 결정하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려진 것만큼 먹더라. 무지를 알아내는 것만큼 건강해지더라.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술일치입니다. 이건 뭐 이제 진단이라는 개념이죠. 진단하고 나서 진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게 맞는 음식을 맞춰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미소 건강의 세 가지 원리다. 그래서 첫째, 자연에 있는 영양소들을 최대한 우리 몸이 받아야 됩니다. 왜? 세포도 자연이니까. 그러니까 세포는 자연에 있는 이 영양소만 가지고 사는 애야. 우리가 무슨 생각을, 나쁜 생각을 하든 좋은 생각을 하든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 세포는
뭘 먹고 살까요? 영양을 먹고 산다. 나의 스트레스를 먹고 산다. 나의 행복한 기분을 먹고 산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스트레스 영향이 크다 작다. 시작. 예, 아니 여러분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냥 스트레스 영향 크다 작다. 건강에서 크다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세포는 스트레스를 먹고 산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먹고 산다는 말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세포가 위축되고 스트레스가 없이 반대로 아주 기분 좋은 행복한 삶을 사는 세포가 활기를 느낀다. 그럼 뭐예요 이거? 세포는 영양을 먹고 살아요? 스트레스를 먹고 살아요? 그럼 방금 여러분 스트레스 먹는데 스트레스 영향을 받잖아요 세포가 지금. 그럼 그럼 스트레스를 먹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못 본 게 하나 있던 거죠. 스트레스란 인간이 느끼는 외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내부적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적인 요소죠. 그 요소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부터 신경 전달 물질 3000종 중에 뭐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형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뭐예요? 지금 말하는 물질이잖아요. 그럼 이놈이 어디로 가요? 혈액으로 가죠. 혈액으로 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세포로 가죠. 세포 입장에서 이놈들은 뭐예요 지금? 영양이지. 단순히 좋으냐 나쁘냐는 그 다음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기분 좋은 뭐 어떤 등등의 감정의 움직임, 운동의 움직임, 세포한테는 그게 아무 조건이 아니야. 그놈들에 의해서 나오는 영양물이 문제인 거지. 운동을 하면 몸에서 뭐가 나와요? 신경 전달 물질 3000종의 가장 많은 요소가 나와요. 스트레스 아니면 행복함, 감탄, 감동. 웃을 때 나오는 게 엔돌핀. 감동, 감탄할 때 나오는 게 다이돌핀.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000배가 뛰어난 면역물질이죠. 자, 이제 아시겠어요? 세포에게는 유일하게 이놈들은 생각하는 놈이 아니거든. 단순한 생물체야. 의식이 없어. 애들에게 필요한 거는 영양이 들고 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야. 이놈들이 모여서 장기가 되고 이놈들이 장기들이 모여서 결합하면서 의식이 생긴 거지. 세포는 그냥 세포일 뿐이야. 그리고 얘들이 먹고 사는 건 오로지 영양밖에 없어.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든 물을 통해서 들어오든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든 신경 전달 물질 그 자체가 영양소니까 스트레스를 통해서 들어오든 미생물을 통해서 들어오든 다 영양일 뿐이라. 아시겠어요? 세포는 영양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렇지, 대신에 운동은 달라요. 세포는 영양으로 살지만 장기는 활동이 있어야 돼. 이거 운동하지 않으면 뼈가 줄어들죠? 근육이 줄어들죠? 요건 장기라고 그래. 세포는 최소 단위고 장기는 이 인간을 몸을 이루는 골조에 속한단 말이야. 그럼 장기는 활동이라는 게 있어야 돼. 세포는 활동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제 머릿속에 잡히나요? 그림. 건강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여기에 이 세 가지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건강의 요소까지 이제 접근해 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재밌죠? 네. 예, 정말 이게 안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건강을 바꿔주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